우리 모두 기출문제 함수를 펴고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집합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집합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구성된 집합인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조건이냐면은 함수 f는 a에서 a로의 함수. 나는 뭐냐? f-x는 마이너스 fx이다. 정확히 말하면은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다 라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자, 함수란 것은 결국은 대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x가 어떤 y로 대응되느냐, 그런 걸 정해주는 게 함수인데, 가의 조건이 뭐냐면은, 자, 요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 역시 A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에서 A 집합의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가 과연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의 조건에 의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나는 나 조건이 중요한데, 사실 이런 형태의 함수일 때는 이게 결국 뭐였냐면은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적 특성을 사용하기보다는 과연 함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기가 편하니까 이제 그래프의 특성은 보지 않고 함수 값들로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원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자,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의 원소가 고정돼 버려요. 뭐냐면은, 자, x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f 마이너스 0, 나에 의해서 f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f 0이 되고, 사실 얘는 f0이 마이너스 f 0이 되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배의 f0은 0, 즉 f0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0은 0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나의 조건을 다른 원소들에 이용해 봅시다. 자, f1의 경우, 자, f-1은 마이너스 f1이 되죠. 그렇죠? f2의 경우 f-2는 마이너스 f의 2인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f1과 f2를 고르면, 즉 만약에 f1을 1이라고 혹시 f2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1과 f-2는 자동 선택이에요. 즉, 자, 이 두 조건에 의해서 f-1은 마이너스 f1, 즉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값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f-2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x, 여기선 x가 아니죠, a에서 a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해 볼 건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그런데 하나의 원소는 이미 고정됐어요. 뭘로? 0으로.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나머지 원소들이 어디에 대응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F1, 1이 1에 대응돼 버리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2가 만약에 2로 대응된다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남은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대응시켜야 하지만 결국은 이게 1과 2만 대응시키면 나머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저절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로도 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로도 갈 수 있고 0으로도 1로도 2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다. F2 역시 마찬가지로 5가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 없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가지 따라서 함수 F는 25가지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봐보죠.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는 f1이 1이고 나는 f2n이 fn이다. 그리고 f2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1이 된다. 이때 n이 1부터 128까지 fn은 n은 a에서 최대값 m을 가진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감이 안 잡히니까 이런 형태는 하나씩 몇 번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F1은 1이고 F2는 몇일까요? 요거에 의해서 F2는 F1하고 똑같고 1이 됩니다. F3은 몇일까요? 그러면 F3은 요거에 의해서 F1과 똑같고 결국 얘는 다시 1이 됩니다. 아니죠. 여기다 1을 더해야죠.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됩니다. 자, F4는 F2랑 똑같고 F2는 결국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F5는 F2랑 똑같고 2가 아니라 2 더하기 1하고 똑같고 얘는 F2가 1이었으니까 2가 됩니다. 자, F6은 F3과 똑같고 F3이 2였죠. F7은 F 요거에서 3인 경우니까 F3 더하기 1, 결국은 F3 2 더하기 1이 돼서 3. 자, F8 8까지만 구해볼까요? F8은 F4는 결국 1이었으니까 1. 자,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잘 보면은 F8, F4, F2 요것들이 전부 다 1이 나와요. 1. 그래서 일반적으로 F2의 거듭 제곱의 함수값은 2로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F2의 n-1 제곱과 같고, 이렇게 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F2, 즉 F1과 같고 얘는 또 결국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1과 F2, F4, F8, 자, 주어진 n값이 128까지니까 F128은 모두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얘보다 한 칸 전에 최대값이 나와요. 얘보다 한 칸 전에 최대값이 나와요. 이건 실제로 F9는 여기다가 F4 더하기 1이니까 2. F10은 F5랑 똑같으니까 F5는 2. F11은 F5 더하기 1이니까 3. F12는 F6이니까 2. F13은 F6 더하기 1이니까 3. F14는 F7이니까 3. F15는 F7 더하기 1이니까 4. F16은 아까 봤듯이 1. 자, 여기서도 F2의 거듭 제곱에서 1이 나오고 이 숫자들을 봤을 때 한 칸 전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F1은 1이고 F3은 2. F7은 3. F15는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쓸 거냐면은 F2의 제곱 빼기 1일 때 2. F2의 세제곱 빼기 1일 때 3. F2의 4제곱 빼기 1일 때 4가 되고,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F2의 128 빼기 1일 때 과연 이 값이 몇인지 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게 맥시멈 최대값이 될 텐데, 자, 그래서 n이 결국 128 빼기 1, 127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요 값이 a. 그럼 우리가 m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28은 2의 몇 승이지? 7승 빼기 1 이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3일 때 3, 2일 때 2, 4일 때 4니까 얘는 7. 이 값이 m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m은 127 더하기 7. 답은 134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은 문제 3번. 3번을 풀어볼게요. 나눠서 가봅시다. 자, 3번은 함수 fx가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f0이 0이고 f10n 플러스 p가 fn 더하기 p를 만족한다.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때 n은 의미 아닌 정수, 즉 0, 1, 2, 3 쭉쭉쭉. p는 9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얘는 0부터 9까지 예, 정수인데, 자, 보기 기억번부터 봅시다. F12는 몇인가 물어보는 건데, 자, F12는 사실 요 정의대로 쓰려면은 P가 한 자리니까 2는 딱 튀어나오고 10 곱하기 1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럼 얘는 정의에서 Fn, F1 더하기 P 그대로 그냥 탁 튀어나옵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F1 값이 몇이냐인데, 사실 F10n 더하기 P는 Fn 플러스 P에서 n을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FP는 F0 더하기 P인데 F0이 뭐였죠? 0 더하기 P. 자, 이렇게 됩니다. 즉 FP가 P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P가 0, 1, 2, 3, 4, 5, 6, 7, 8, 9까지인 정수일 때 그냥 F에 두면은 그 정수가 그냥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F1은 당연히 뭐겠어요? 1이다. 따라서 F12는 아까 봤듯이 F1 더하기 2인데 F1이 몇이죠? 1 더하기 2. 그래서 3. 자, 요 연산 과정을 잘 눈여겨봅시다. 자, 니은번은 이제 F8 곱하기 123이 8 곱하기 F의 123하고 같느냐?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한번. 8 곱하기 123은 3, 8에 24, 8이 16, 8은 8, 984예요. 그럼 F984는 정의에 의해서 마지막에 4만 딱 튀어나오고 98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너무 점프했나? 너무 점프했으니까 얘를 다시 바꿨으면은 F에 10 곱하기 98 이러면 980 더하기 4가 되는데 얘가 정의에 의해서 F98 더하기 4 여긴 아예 틀렸었네. 보지 마요. 자, 까먹읍시다. 그럼 F98 더하기 4인데 사실 이 F98 역시 F10 곱하기 9 더하기 8로 표현할 수 있고 뒤에 4가 계속 따라갑시다. 그럼 얘는 정의에 의해서 F9 더하기 8 더하기 4인데 자, 이게 한 자리면은 그냥 온다 그랬죠. 얘는 21이 돼요. 그런데 F123은 똑같이 써보면은 F10 곱하기 12 더하기 3 얘는 F12 더하기 3 얘는 F1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F1 더하기 2 더하기 3 F1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자, 6 곱하기 8은 48인데 이거는 21과 같지가 않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요 연산 과정 잘 봐요. 아까 앞에서 봤던 F12가 1 더하기 2로 계산됐고 F984가 9 더하기 8 더하기 4로 됐고 F12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됐죠. 자, Fn은 자릿수의 합이다. 9, 8, 4, 9 더하기 8 더하기 4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은 항상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끝 자릿수 3 튀어나오고 두 번째에선 두 번째 자릿수 튀어나오고 마지막에 첫 번째 자릿수까지 완성되면서 결국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자릿수가 하나씩 더 더해지는 거예요. 자릿수의 합. 그럼 디귿번 한번 볼까요? 디귿번 F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근데 A, B, C는 9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다. 9 이하 음이 아닌 정수. 아, 그럼 얘도 결국 십진법으로 쓰면은 A, B, C란 얘기예요, 숫자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사실 얘는 F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다. 왜냐면 얘도 요거만 더하는 거니까. 디귿번은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디귿번을 알려면은 fn이라는 함수가 자릿수의 합을 나타내는 함수라는 거를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나요? 자, 이제 문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자, 집합 x는 2, 3, 6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하자. 자, 이 말인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는 1대1 대응, g도 x에서 x로 함수인데 얘는 항등함수, h는 똑같은데 이번엔 상수함수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가 F2는 G3은 H6, 나는 F2 곱하기 F3은 F6이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의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아채기 쉬운 함수는 사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죠. 얘는 조금 아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를 먼저 구해볼 텐데 G가 항등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역에서 2를 택하면은 G는 2가 나오고 G에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G에 6을 넣으면 6이 나온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게 항등함수인데 그럼 우리가 가의 조건에서 G3이 3이 돼버렸으니까 F2는 3이고 또 H6 역시 3이다. 아, 그런데 H는 상수함수죠. H는 상수함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H2는 H3은 H6이다. 이 값이 보다 3. 즉 여기서 H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는 G하고 H는 다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F를 봅시다. 자, F는 X에서 X 2, 3, 6 2, 3, 6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인데 사실 하나가 고정됐죠. 지금 F2가 3이다. F2는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F6이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 있고 또는 6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 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F2 곱하기 F3이 F6인데 자, F2가 몇이었어요? 3이었죠. 3 곱하기 F3은 F6이다. 자, 만약에 F6이 2라면 1대1 대응이니까 F3은 자연스럽게 6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3 곱하기 6이 2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얘는 우리가 택할 수가 없어요. 자, 남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은 F6이 6인 경우 F3은 1대1 대응이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2로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죠. 3, 2 이렇게 되면은 3 곱하기 2가 6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F2는 3, F3은 2, F6은 6이 되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 더하기 H2였으니까 F3, 2 더하기 H2는 3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문제 5번 문제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은 어떻게 시작하냐? 자, 집합 x가 1, 2, 3에 대하여 두 함수 f는 x에서 x, g 역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자, f, g가 모두 항등함수이면 g, f는 항등함수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써야지. 자, 이게 과연 참인가? 물어보는 건데 자, 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 다시 또 x에서 x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1, 2, 3, 1, 2, 3, 1, 2, 3 자 f와 g가 모두 항등함수예요. 그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자 그런데 이 단계를 한 번에 가는 게 결국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인데 자 이 함수 역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역시 항등함수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은 FG는 1대1 대응인가? 자, 요 표현을 함수로 써볼게요. G 합성 F X가 항등함수니까 X를 넣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나와야죠. 자, 이 말은 사실 G는 F 역함수다. 또는 F는 G의 역함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면은 F, G는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다. 자, 역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니은번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이 문제인데 디귿번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은 FG는 모두 항등함수인가? 뭔가 아닐 필이 조금 오긴 하는데 한번 반례를 찾아봅시다. 반례를 찾을 때는 이렇게 x에서 x로 대응되는 f라는 함수가 있고 다시 x로 대응되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이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f와 g가 항등함수가 아닌 예를 찾아봅니다. 자, 좀 쉽게 하려고 그냥 3은 그대로 갑시다. 대신에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게 fx, gx 역시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게 gx. 자, 그러면은 g 합성 f의 함수값을 봐볼까요? 자, 1은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가죠. 2는 1로 갔다가 다시 2로 가죠. 3은 그냥 3으로 갑니다. 아, 얘는 항등함수인데 자, F만 봤을 땐 항등함수예요? 아니죠. 1이 2로 가버리니까. 그러나 FG는 항등함수가 아니다. 자, 반례가 있다는 얘기는 디귿번은 틀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인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6번. 6번은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집합 A가 1, 2, 3, 4예요. F는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1 언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닐 때는 1 x가 4일 때.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함수인데 자, 이때 자, 요거 많이 나오죠. f1x는 fx fn 더하기 1x는 f에다가 fnx를 합성한 함수. 요 정의가
자주 나온 정의니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과연 그럼 이때 F 2012 2 더하기 F 2013의 3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F 2012의 2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단계로 F2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F2는 2가 3보다 작으니까 3. 그럼 F2의 2를 구하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F의 F1의 2고, 자, 사실 이게 F1의 2죠? 그럼 F의 3이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4. F3의 2는 F의 F2의 2. 정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정의. 그럼 얘는 F의 4니까, 자, F가 4일 때는 1. 그럼 F4의 2는 F의 F3의 2니까, 자, 요게 1이니까 F1은 2. 그럼 F5의 2는 F의 F4의 2인데 여기 몇이죠? F2. 그러니까 3. 이 뒤로 어떻게 되겠어요? 3, 4, 1, 2, 3, 4, 1, 2, 3, 4, 1, 2. 3 빠졌네. 자, 3, 4, 1, 2, 3, 4, 1, 2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나와요. 자, 규칙을 보면은 1일 때 3, 2일 때 4, 3일 때 1, 4일 때 2. 즉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0인 경우. 2012는 4 곱하기 503이니까 나머지가 0이죠. 그럼 결국 F 2012의 2는 F 몇의 2하고 똑같다? F4의 2하고 똑같다. 나머지가 0인 경우니까 얘는 결국 2가 나오죠. 자, 하나 구했어요. 헐, 안 보였네. 자, 안 보였어도 한 줄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F 2013의 3을 구할 차례예요. 똑같이 F1의 3은 F3이니까 얘는 4. F2의 3은 F의 F3. 1의 3이니까 F4가 돼서 F4는 1. F3의 3은 F의 F2의 3이니까 F의 1, 2. F4의 3은 F의 F3의 3이니까 F2는 3. 자, 이제 여기도 예측이 되죠? 4, 1, 2, 3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 2013은 아까 거에서 1 더 있는 거. 나머지가 1인 경우니까 결국 요 값이랑 똑같겠죠. 즉 F 2013의 3은 F1의 3하고 같고 얘는 4가 나옵니다. 따라서 F 2012의 2 더하기 F 2013의 3은 2 더하기 4가 돼서 6. 답은 4번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다음은 7번. 7번 문제는 뭔지 한번 잘 봐보면, 자, 함수 두 개가 나오는데 두 함수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 gx는 자, 두 개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4. 단 위의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의 함수. 자에 대하여 g의 fk는 3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네요.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이게 가장 첫 힌트가 되겠죠. G의 fk는 3이 나와야 된다. 자, 근데 gx를 잘 보면은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고 x제곱 더하기 4. 자, 근데 이 함수값 3이 나와야 돼요. 3. 자,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4는 3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해서. 얘는 될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함수값 3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3이 된다. 즉 x제곱은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함수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냐면은 얘는 안 된다. 즉 x가 1이다. g1이 3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결국 요거랑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 봤을 때 fk가 몇이다? 1이다. fk는 뭐야? 절대값 k 마이너스 4가 1이란 얘기죠. 그럼 절대값 k는 5가 나오고, 여기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알파는 5, 베타는 마이너스 5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 빼기 마이너스 5니까 10이 나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얘를 쉽게 보려면은 우리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y는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꼭지점이 0,4고 위로 볼록한 함수. 요렇게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4. 어떻게 돼요? 꼭지점 0,4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gx가 3인 걸 찾고 싶어요, 지금. 그럼 여기 3. y는 3. 어떤 함수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쪽 반의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얘가 3이 된다라고 유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 수도 있고, 아까처럼 얘가 3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함수만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고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때요? 알겠나요? 8번은 반갑게도 아까 봤던 형태의 함수가 또 나와요. 자, 조건 봐봐요. f0은 0, f10n 플러스 k는 fn 플러스 k다. 이때도 n은 음이 아닌 정수이고 k는 0, 1, 2, 9까지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기억나죠? 이거 2번에서 풀었던 무슨 함수? 자릿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f100. 자, 아까 우리의 기억으로는 f가 자릿수를 구하는 함수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서 1. 자, 아니면 정의대로 갑시다. f100은 f10 곱하기 1 더하기 몇이에요? 10 곱하기 1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더하기 0. 그럼 얘는 정의에 의해서 f10 더하기 0이고, 자,
F10은 F10 곱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얘는 정의에서 F1 더하기 0. 따라서 얘는 그냥 1이 되죠. 왜냐면 아까 F1이 1인 건 알 수 있었으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n에 0을 대입하면은 f, 자, 요 식에 n에 0을 대입한 거예요. fk는 f0 플러스 k니까 얘는 그냥 k, f0이 0이니까. 자,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정수를 대입하면 그대로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억번 맞고. 자, 니은번 f 합성 f의 999는 9인가? 즉 f에다가 f999를 대입하면은 9가 나오느냐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f999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f10 곱하기 99 더하기 9로 표현할 수 있고, 정의에 의해서 f99 더하기 9 마찬가지로 f10 곱하기 9 더하기 9로 표현할 수 있고, 꼬랑지가 계속 따라가고, 얘는 정의에 의해서 f9 더하기 9 더하기 9, 얘는 그냥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27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f27은 몇이냐? 얘는 f 10 곱하기 2 더하기 7, f 2 더하기 7이니까 2 더하기 7이 돼서 그냥 9가 되죠. 따라서 f 합성 f의 999는 9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f의 f999고 얘는 f의 27, 왜냐하면 여기서 27이었으니까 f27이 9였으니까 얘는 9. 따라서 니은번도 맞겠죠. 자, 그럼 디귿번. 자, fn이 6의 배수면 n은 6의 배수인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말을 바꾸면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면 n은 6의 배수인가? 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다. 그럼 이런 숫자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6, 뭐 10단위로 가면은 15, 24, 또는 33이 있고, 그죠? 또 39,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자, 과연 이건 다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란 말이에요. 여기는 6, 6, 6, 6, 12. 근데 얘는 6의 배수가 맞고 얘도 6의 배수가 맞지만 얘네는 6의 배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15가 있는 거예요. F15는 1 더하기 5가 돼서 6이지만 15는 6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알겠나요?